여러분 모두 달지! 안녕하세요. 90kg에서 현재 25kg를 감량 중인 맛있게 살 빼는 덜지 언니 희경입니다. 혹시 올해의 목표 중에 다이어트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덜지 언니를 25kg 감량하게 도와준 저탄수 다이어트 방법은 어떠실까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현재 90kg에서 25kg를 감량 중에 있는데요. 제가 90kg 나갔을 때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릴게요. 덜지 언니를 시작했을 때 제 몸무게가 89.7kg였으니까요. 이제 뭐 거의 90kg였죠. 이게 미국에서 한국 오기 직전 즈음에 찍었던 사진들인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었는지 체중이 1년 만에 거의 한 20kg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 남편이 진짜 저를 거짓말 안 하고 저를 잘 못 알아봤어요. 신랑이 처음에는 또 너무 제가 보고 싶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그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그때 우리 공항에서 잘 못 알아볼 뻔했다고. 아니 근데 여러분, 부인은 뭐 눈 감고도 이렇게 향기만으로도 이렇게 알아채고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휴, 뭐 물론 이제 본인의 말로는요, 살이 쪘던 그때도 여전히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물론 저의 협박은 없었고요. 협박을 좀 했나? 저의 덜지 언니 첫 영상 잡채편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년 동안 제가 먹었던 다이어트 레시피들을 업로드 해왔는데요. 라면, 냉면, 칼국수, 찜닭, 닭볶음탕, 떡볶이 뭐 등등등 정말 많은 레시피들을 소개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댓글에 이게 왜 살이 빠지는 레시피라는 거죠? 라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계셨는데요. 오늘 저의 다이어트 원리를 알게 되면 라면, 피자, 떡볶이, 칼국수를 먹어도 왜 살이 빠질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탄수화물 식단 다이어트가 무엇이고 또 이 다이어트가 왜 살이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이어트 목표를 잡을지까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또 건강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이 다이어트 방법이 도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덜지 언니의 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이 정말 많은 분들께 더욱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살을 빼려면 왜 살이 찌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만은요, 결국 높은 혈당과의 싸움입니다.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되면 결국 비만이 됩니다. 반대로 혈당을 높이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고요. 만약 그동안 제가 먹었던 라면이 혈당을 올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라면을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혈당을 높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혈당이 안 높아졌으니까 살이 안 쪘을 테니까요. 우리 몸에 음식물이 딱 들어왔을 때 혈당치가 막 치솟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위기를 느낀대요. 왜냐면 혈당치가 높은 상태로 쭉 유지가 되면 우리 건강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쫙 내보내서 높이 치솟은 혈당을 진화하는 작업에 나서고요.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 이상의 것들은 죄다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에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지방 저장 호르몬 또는 비만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혈당이 치솟으면 인슐린이라는 비만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혈당이 치솟지 않게 하는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덜지 언니, 그럼 뭘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제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별표 100개인데요. 여러분,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요, 전적으로 거의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방이나 단백질은 거의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혈당을 올리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탄수화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흰쌀밥, 그리고 떡, 빵, 면,
이런 밀가루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달달한 설탕도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할 때 설탕 비롯해서 밀가루 또 흰쌀밥, 떡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탄수화물 때문이었어요. 탄수화물 지수가 높아서 결국에는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을 하고요. 이 급격히 상승한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인슐린 비만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비만 호르몬이 나왔을 때 우리의 뱃살이 또 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밀가루나 떡, 설탕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덜전이 채널에서는 그동안 이 살이 찌게 만들었던 주범 탄수화물을 최소화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또 그 레시피를 소개해 왔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25kg가 빠졌고요. 음식을 만든 식재료 그리고 조미료만 바꿔도 정말 눈에 띄는 변화를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쯤 되면 탄수화물 이거 무조건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탄수화물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제 영상 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위에 링크를 참조하시고요. 탄수화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혈당을 올리지 않는 좋은 탄수화물인 식이섬유와 또 혈당을 팍팍 올리는 나쁜 탄수화물인 당질이 바로 그것인데요. 덜전이 영상에서는 살이 찌는 나쁜 탄수화물을 당질이라고 부르고요. 순수 살이 찌는 탄수화물이다 라고 해서 순탄수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혼용해서 영상에서 쓰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실 때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몸에 좋은 탄수화물인 식이섬유는요. 원하는 만큼 넉넉히 드셔도 좋습니다. 대신 앞으로 우리는요, 살이 찌는 탄수화물인 당질, 즉 순탄수에 집중할 거예요. 순탄수를 하루에 얼마나 먹게 되느냐가 체중 감량을 결정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루의 당질, 즉 순탄수를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살이 빠질까요? 일반적으로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단기간에 비교적 많은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평균 순탄수를 하루에 10에서 30g 정도로 제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 장기적으로 10에서 30g을 쭉 유지하게 되면 사실 식단이 힘들기도 하지만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2개월은 넘기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 빠지는 속도는 가장 빠르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하루 순탄수를 60g 정도로 제한하는 건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2단계 역시나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사실 순탄수를 10에서 30g 정도로 제한을 하게 되면 살이 정말 빨리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요, 사실 좀 힘듭니다. 저도 90kg를 딱 찍었을 때 처음에는 시동을 좀 건다라는 의미로 30g 이하로 순탄수를 제한을 했었어요. 그런데 10에서 30g 정도로 하루에 제한을 하려면 고기를 거의 끊어야 하고 또 고기와 버터 위주로 식사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은 빨리 빠졌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물리기도 하고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순탄수를 60g 정도로 제한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하루 순탄수를 100에서 110g 정도로 제한하는 건데요. 이 단계 역시 살이 빠지긴 해요. 그런데 살 빠지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더디겠죠? 주로 유지어터 분들이 많이 하시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평균 65kg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순탄수를 90g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유지어터의 양을 먹고 있다 보니까 체중 감량의 속도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루 순탄수를 90g으로만 잘 유지를 해도요. 요요는 잘 오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밖에서 약속이 잡히면 외식도 하고 밖에서 또 술 약속도 생기면 술도 이렇게 또 마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밖에서 외식, 술 약속을 몇 번을 하잖아요. 그럼 순탄수 양이 금세 많이 초과가 돼서 진짜 살도 금세 한 2, 3kg가 바바박 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시 마음을 잡고 순탄수를 며칠 동안은 또 50g 미만으로 먹으려고 제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내가 쪘던 2, 3kg가 빠지게 되면 다시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탄수를 90g 정도로 늘리는 거죠. 지금 저의 다이어트 방식이 그래요. 그런데 저도 올해에는 살을 또 한 5kg 정도 더 빼고 싶어서 순탄수의 양을 또 당분간은 한 50g 미만 정도로 맞추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지 언니의 레시피는요, 평균 한 끼에 순탄수를 3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레시피를 짜고 있어요. 물론 요리에 따라서 순탄수가 10g 정도로 가벼운 것들도 있고요. 따라서 올해 시도해볼 순탄수의 하루의 양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보시고요.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하루에 한 끼니 혹은 두 끼니를 행복하고 아주 맛나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음식은 맛이 없다라는 편견을 너무나도 깨고 싶은 덜지 언니이기 때문에 가급적 세속적인 음식을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꾸는 레시피들을 소개해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속세 음식이 제일 먹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속세 음식을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꿔서 맛있게 먹으니까 다이어트 음식인데도 먹을 때마다 뭔가 어느 정도의 만족감도 느끼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식탐, 폭식, 입 터짐이 확실히 방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했던 다이어트 중에 가장 행복하고 맛있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지속성 있게 쭉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정말 후회 없이 건강한 저탄수화물식의 다이어트 함께 하시면서 원하는 체중까지 손잡고 함께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다이어트의 개념은요,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의 덜지 언니 채널에서 더욱더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 세세하게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운동을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식단 위주의 다이어트를 더 선호하거든요. 물론 제가 25kg를 빼는 데 있어서 식단이 정말 지대하게 큰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운동의 중요성 또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운동과 식단이 함께 병행되면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해에는 덜지 언니도 매일매일까지 운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에 2, 3회 정도는 꼭 운동을 해야지 계획표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운동들을 시도해보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은 식단이 8, 운동이 2. 네, 저는 근데 진짜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체중 감량 모든 분들이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마칠게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응원은 언제나 덜지 언니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살이 덜지.